안녕하십니까 블루키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부터 총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저희 블루키TV가 미국 대학 입시 준비를 하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전략적인 접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기 지원의 중요성의 증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자녀분들의 입시 준비에 앞서 어떤 것들이 사전에 미리 고려되어야 하고 준비가 필요한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합니다. 만약 이런 준비가 쉽지 않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블루키 컨설팅을 통해서 정확한 가이드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조기 지원의 중요성의 증대라는 주제를 풀어나가기 전에 현재 미국 대학 입시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트렌드를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 지원으로 인한 낮은 합격률,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지원으로 인한 대량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SAT, ACT와 같은 테스트 장벽의 무너짐, 네 번째는 대학별 훌륭한 인재들에 대한 선점 의지.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는 첫 번째 그래프는 지난 10여 년간의 얼리 디시전에서의 지원서의 수의 변화를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그 지원서의 양이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조기 지원의 중요성의 증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유가 정시 모집에서 앞에 보신 키워드 1번과 2번의 경우들로 인해서 합격률이 매해 낮아지게 되면서 대학에서는 각자 훌륭한 인재를 확보해야 되는 선점 의지가 조기 전형에서의 합격자 수의 증대로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원 학생들에게도 조기 전형을 예전과 달리 합격을 위한 조건으로 더 많이 지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 지원 과정이 수월해지고 중복 지원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 학생들에게서 보여지는 변화로 다양하고 많은 대학에 손쉽게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지원서가 각 대학별로, 특히 인기 대학들별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원자들의 경우 많게는 20개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를 거치면서 테스트 스코어에 대한 옵셔널이 4년에서 5년 정도 이어지다 보니 SAT와 ACT의 장벽으로 인해 미국 대학을 쉽게 지원하지 못했었던 전 세계의 많은 지원자들에게 미국 대학은 또 다른 지원의 옵션이 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지원서의 증대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쉽게 지원하지 못했었던 학생들이 미국 대학도 고려함과 동시에 SAT와 같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도 평상시 동경해왔던 리치 스쿨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또한 지피적으로 봤을 때 학교 간의 수준차가 있을지라도 절대적인 숫자가 높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조기 지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은 2023년 조기 전형을 통한 입학 학생이 약 14%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했고요. 이와 유일한 동향은 예일 대학, 스탠퍼드 대학, MIT 등 다른 명문 대학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난 10여년간 셀렉티브한 대학들의 총 합격생들 중 조기 전형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레이트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미국 대학들이 점점 더 많은 비율의 학생 수를 얼리 디시전을 통해서 또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등을 통해서 미리 채워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앞으로의 대학 입시 추세를 예상을 좀 해본다고 하면 앞에서 지금 보셨던 그래프가 보여준 것처럼 꾸준히 낮은 합격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워낙 많은 변수들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 불황이 올 수도 있겠고요. 테스트 스코어의 중요성의 증대로 인해서 또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심플하게 지원자 수의 급감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큰 외부적 변화가 없다면 지금과 같이 비슷한 수준의 현상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 화면은 그런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현상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 대학별 조기 전형을 통한 인재 선점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기 있는 학교나 학과에는 여전히 지원자가 몰릴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대학들은 좋은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 조금은 더 확실한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에 좋은 인재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전략적인 준비를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손 놓고 바라볼 수는 없는지라 최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고 그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야 할 텐데요. 전략 수립에 앞서서 적어도 세 가지 경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전형을 경험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 한 번의 중요한 지원의 기회로 생각을 할 것인지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 상향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안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얼리 액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기 전형을 경험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로 생각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이 미국 대학 입시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준비 여부에 따른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기 지원보다는 정시 모집에서 더 기회가 있다고 판단이 설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기 전형을 지원의 기회를 볼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원서 지원 전 경험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보이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조기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서 지원을 볼 것이냐에 가장 많은 상담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대로 준비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한 고민의 시간과 더불어 확실한 자기 수준의 확인의 시간이 있어야만 이 전략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확실치 않은 자기 기대 혹은 희망으로 지원 대학을 고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준비와 정확한 자기 수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상향으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안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이걸 달리 얘기한다고 하면 중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초상위권의 일반 학과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무래도 대학이 갖는 의미가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생길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고려해야 될 것들 중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현재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배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해당 학교에 잘 뽑혔었는지, 그리고 그 대학과 전공을 목표로 하는 나의 또 다른 지금 같은 동년배의 라이벌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정도의 실력이면 내가 과연 과거의 경험치로 충분히 리저너블한 지원 실력이 되는지 등을 추가로 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 아이보다 부족한 아이가 조금 높은 대학을 쓴다거나 자기보다 실력이 좀 더 좋아 보이는 학생이 조금 안전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이런 소식들 하나하나에 따라서 원래 전략이 조금씩 수정을 가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의 시간을 가져보곤 합니다. 이렇듯 목표 대학이 과연 과거의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학생에게 지원에 따른 결과가 충분히 기대되는지가 가장 큰 물음표일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로 이 정도의 고민을 중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학생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리 액션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얼리 액션은 조기 전형을 선택함에 있어서 학교들마다 여러 지원 방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구축함에 있어서 최우선 지원 대학이 정해지고 나면 그에 맞춰서 얼리 액션에 대한 지원 전략을 구축해봐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얼리 액션에 지원해 볼 만한 학교들은 그닥 많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리 액션을 통해 합격되는 케이스들도 요즘 들어서 많이 낮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얼리 액션에 넣을 것이 없다고 안 넣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얼리 액션에 여러 군데 넣어도 된다고 하니 레귤러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나을까요?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해보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얼리 액션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레귤러 지원에서 우리는 지원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고 선택과 집중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리 액션을 다른 방향으로 잘 고려한다면 향후 레귤러에서는 더 좋은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지원에 있어 조기 전형의 중대성에 맞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에 앞서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될 질문들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외에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스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얘기는 테스트 시험을 볼 것이냐 아니면 테스트 스코어를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시아 대학들도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주립대학들 UC나 UIUC 같은 주립대학들을 더 선호한다면 조기 전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부분들이 하다 보면 자연스레 고민되어질 것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에 원서를 쓰면서 고민되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미리 알고 사전에 준비하느냐 아니면 원서를 쓰는 시기에 맞닥뜨려서 할 것이냐는 다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런 이슈들은 단순히 컨설팅 업체에서 받아보는 스쿨리스트 한 통으로는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디지털 SAT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부터는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고 그 내용들을 조금씩 더 구체화해 나간다면 타임테이블을 만들면서 하면 전략 수립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 안에서 힘들다면 학교의 카운슬러의 도움을 받아서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희 같은 외부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미국 대학 입시 조기 전형의 트렌드와 전략 구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전략이 준비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영상과 설명회로는 개인화되고 많은 케이스에 맞춰진 답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고민들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려드림으로써 누군가에게는 컨설팅의 필요성을, 또 누군가에게는 입시 준비의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깨우쳐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 저마다 개인적인 상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목표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을 보시고 도저히 혼자서는 힘들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래에 댓글란에다가 질문을 달아주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더 프라이빗한 질문을 원하실 경우는 저희 학원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저희 학원의 카카오 채널을 통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주소와 안내는 아래 정보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편으로서 미국 대학 입시에서 디지털 SAT와 ACT 등의 중요도의 변화, 그리고 테스트 유무에 따른 전략적 대비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